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과 심각한 사회 문제를 고발한다.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의 난쟁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과 사회 구조적 모순을 그린다.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 계층 재생산의 구조,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인간의 도구화 등 부정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였다. 산업화 도시화가 왜 이제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공장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급식에서 국을 빼버렸던 시대야. 그래서 소외의 의미,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인가. 이 사회 구조적이라는 건 social, structural problem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모순이라는 건 문제점, 부조리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000원이야.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기는 힘들겠지. 지금이야 많이 복지가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빈부격차, 그리고 계층 재생산. 지금 자유민주주의,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계층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지. 재벌과 서민 뭐 이런 단어들이 아직도 많이 쓰이잖아. 근데 재벌들은 그대로 또다시 재벌이 되고, 서민의 자식들은 또다시 서민이 되고, 빈민의 자식들은 여전히 빈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 걸 계층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자본주의에서 돈, 즉 자본이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도구지.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이 가장 중요한 사상, 이데올로기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어느새 전도가 된 거야. 돈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곤 하지. 막 끔찍한 범죄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마약, 밀매, 운반책으로 사용한다거나 장기 매매나 이런 끔찍한 일들, 또 납치, 이런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런 게 전부 인간을 돈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오히려 그걸 만든 존재가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 가치가 전도되어 버리는 현상을 바로 소외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작품은 상징적 소재들의 의미를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낙원구 행복동 이라는 건 이 난쟁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지. 이 동네의 이름 자체가 천국, 행복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지? 굉장히 불행하고 가난하고 오히려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 그래서 이런 명명법을 통해서 반어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반어적인 효과를 주면 비극성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권, 철거 개고장이 주어진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잖아. 근데 아파트 입주권이 있으면은 거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냥 공짜 입주권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 권리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을 사용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겠지. 근데 지금 당장 집이 없어서 내쫓기는 빈민들인데 어떻게 돈이 있겠어. 그래서 이런 입주권이 있어 봤자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이 입주권을 투기업자들한테 팔고 이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난쟁이 가족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 난쟁이, 이 아버지인데, 이 난쟁이는 단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전형적으로 이때 당시를 살았던 도시 빈민들이 여럿 있겠지. 그런 도시 빈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철거 개고장,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봐야겠지. 철거 개고장이 주어지면서 난쟁이 가족들이 도망치고, 여기저기 바스락거리고 하는 소리는 생후 한 달 된 애기 고양이가 잠자리 장난감과 사투도 버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소리니까 양해를 좀 부탁할게. 다시 돌아오면 철거 개고장이 뭐야? 강제 집행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공문서지. 그렇기 때문에 난쟁이 가족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둘째인 영호가 가서 다 때려 부순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그러지 말아라.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그럼 이 법이라는 게 뭘까?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 원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강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빌려주는 사람인 임대인이 빌리는 사람인 임차인을 막 함부로 내쫓거나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란 말이야. 또 최저임금 제도도 봐봐. 이 고용주가 이 임금 노동자들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착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야. 이렇듯이 법이라는 건 애초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철거 개고장의 성격은 공문서, 즉 법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내쫓고 있지, 강제 집행을 하고 있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1만 년 후의 세계, 아버지 난장이와 지섭이라는 지식인이 함께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책인데, 이상세계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이 밑에 있는 달나라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하지가 않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1만 년 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간은 달나라가 되는 거야.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모순이 지금 당장은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고, 줄 끊어진 기타와 편집권 모두 이제 영희와 관련이 있는 거야. 영희는 세 남매 중에 셋째로 가장 여리고 순수하고 착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 아주 작고 하얀 꽃은 순수하고 여린 꽃으로 상징이 돼. 기타도 마찬가지로 영희를 상징하는데, 영희는 이제 기타를 연주할 줄 아는 친구지. 그런 영희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이런 줄 끊어진 기타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것들 말고도 뭐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도 그러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 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든지, 1부, 2부, 3부마다 뭐 서술자가 전환된다든지, 내용적인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이 둘 다 너무 중요한 그런 작품이다.